증시 워밍업 시간입니다. 어느덧 오늘의 마지막 코너로 전해드리게 됐네요. 오늘은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체크포인트와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세 가지 체크포인트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코스피에 몰리는 수급입니다. 코스피가 전일에 3,220선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죠. 마감 시세 기준으로 최고였던 게 지난 1월 25일이었으니까요.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금 쓴 겁니다. 이 수급 상황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제 앞서서 정석일 매니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네. 지금 이제 미국에서의 어떤 하락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신고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증시 장세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의 어떤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을 조금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확진자 수를 지금 잡아가는 것이 굉장히 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오히려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먼저 선행을 해서 반발세를 보일 수 있었던 원인은 지난 한 해 대비를 했을 때 그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그간에 이제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대형 성장주,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팬데믹 이후에 주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1월 중순부터 해서는 코스닥 시장, 즉 이제 개별 종목 내지는 중소형주 중심으로의 그 시장이 전환이 빠르게 됐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러셀 지수가 이제 지난 1분기 동안에서의 러셀 지수의 움직임들이 S&P 지수의 움직임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했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지만은 상승세가 훨씬 더 가파랐다라고 좀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강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왔었는데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코스피뿐만 아니라 지금 주요 지수들, 그러니까 이제 각국에서의 메인 지수들이 마찬가지로 조금 그 상승에 대한 부담감들을 이제 기술적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여기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유독 어제 매수를 강하게 할 수 있던 원인 중 한 가지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도 있었겠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법인세 부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환율 부분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은 이머징 시장 쪽을 조금 더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으로의 수급이 다시 외국인들 중심으로 조금 더 동향을 살펴보신다라고 보셨을 때 코스닥보다 다시 이제 코스피 중심으로의 어떤 강세장으로 돌입을 하는 그 변동성이 좀 더 단기간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실적 장세와 더불어서 강한 어떤 상승 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시기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이 시간대 뭐 공매도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만은 공매도라는 부분들이 사실 가격 자체를 급락을 조성하는 어떤 역할을 보다도 주가 자체의 괴리를 좁혀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원입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공매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 사실상 조금 비대칭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좀 권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히려 단기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을 추격해서 좀 더 쫓아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시장 자체에서의 신중로를 대비하시면서 현금 확보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을 한번 점검해 봤고요. 두 번째 체크 포인트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는 확산세와 바이오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바이오주 어제 뭐 코스닥 시장 보니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흘러내리던데 바이오주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현명할까요? 이제 존슨앤존슨이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지금 마감 후 이제 거래 가격이 지금 이제 급락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이미 어느 정도 그 백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백신주라고 해서 그 기대 가치가 작년 1분기, 2분기 때 먼저 선행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때 고점에 물리셨던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셨습니다. 네.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해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변이종 확산이 커지다 보니까 다시 10월부터 해서 치료제수들도 다시 이제 그 주가를 회복을 조금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백신주들에 대한 그 기대 가치를 대비했을 때 그 실적 괴리를 좁히지 못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장에서 혹은 이제 그 추가적인 연속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지금 백신에 대해서 위탁 생산을 하겠다. 다만 어느 업체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 담당을 할 것이다에 대한 언급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다 기대감
기대감으로 지금 상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더나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슈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소재거리가 있고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이제 어떤 혈전 논란이라든가 이런 백신 자체에 대해서의 기술력에서 나타나는 안정성 부담을 접근을 하신다면은 실적 대비를 했을 때 실적에만 조금 더 의존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네.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백신 관련된 물량 부분에서의 실적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간을 거래해서 지금 하락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담감들에 의해서의 기술적인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주라고 하면은 뭐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주가를 굉장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유럽 향에서는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그 러시아 백신에 대한 어떤 그 의존율이 조금 적다 보니까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이제 러시아 백신 쪽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탁 생산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기대감들에 따라서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원료 투입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어떤 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던 것이 이런 어떤 바이오주들에 있어서의 특히 백신과의 어떤 귀걸이 코걸이라고 하죠. 걸려 올라갈 수 있는 그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또 회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보유자분들을 위해서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백신 자체에서의 상승이 가파라지면 가파라질수록 마찬가지로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원인은 결국은 바이오 업종들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치료제에서 집중했던 산업들이 다시 1년 뒤, 2년 뒤에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아닌 본디 제약 영업 혹은 바이오 신사업 부문에서의 그 실적으로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 특히 뭐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백신 매출 의존율과 그리고 기존의 어떤 제약 제품에 대해서의 그 매출 비중을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주에서 체크할 포인트들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경기 민감주 탄력 반나입니다. 요즘 운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띠면서 또 경기 민감주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뉴욕에서는 좀 경기 민감주 주식으로 하락이 좀 나타나기는 했던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유가 부분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고 지난 3개월 동안의 그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랐습니다. 뭐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닥터 코퍼로 소개가 굉장히 많이 됐었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에너지 업종들 그러니까 기존의 석유 화학 에너지 업종에서의 화력 에너지 중심의 업종에서 이제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구리 소요에 대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좀 더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어떤 골드만삭스의 의견들도 있었고요. 여기 이제 원자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제 철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구리 그리고 뭐 산업용 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굉장히 많은 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이제 조금 더 가격에 조금 지난 원자재 가격의 폭등 여부와 다르게 조금 더 폭등세 좀 눈에 띄는 어떤 원자재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목재 부분이 있겠죠.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후 변화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한파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미국 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업체들, 그러니까 신규 주택 착공에 들어가는 지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음에도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건자재로 쓸 수 있는 그 목재 자체가 부족해지다 보니까 목재 가격이 팬데믹 이전보다 2배, 3배로 올라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아시다시피 나무를 심으면은 당장 내년에 자라는 쌀처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여기에 해외에서의 조달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하셨을 때는 수급 여건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 목재에 대한 어떤 가격 부분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건설주들이 최근에 오세훈 시장의 당선과 더불어서 어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개선세와 더불어서 건설주들이 먼저 지금 민감하게 반영을 했습니다만은 인테리어주라든가 목재 합판주들도 한번 둘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 이제 크게 테마를 두 가지로 잡으시면 좋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주택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은 건설 종목을 잡으실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 이슈가 먼저 소재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 축소하셨다가 이후에 다시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안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경기 회복세가 진행이 되면서 각국에서의 어떤 플랜트 산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인프라 산업에 대해서의 그 투자 착공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어떤 플랜트 산업 착공에 대해서의 수주를 받았다는 이슈와 함께 급등을 했다는
점을 좀 보신다면은 이 양분화 전략을 조금 잘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주 테마를 담으실 때는 이 주택 비중과 플랜트 산업 비중 이 두 가지를 쌍두마차격으로 각각 한 종목씩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건설주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투자 포인트 3가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코스피에 몰리는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주가 괴리가 적은 실적주 중심으로 비중 향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확산세에 따른 바이오주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민감주의 탄력도 짚어봤습니다. 종목별로 기술적 병행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종목도 한번 여쭤볼게요. 빠르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도이치모터스입니다. 물론 이제 전일장에 조금 상승폭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종, 그러니까 BMW라든가 아니면 미니 시리즈를 실제로 납품을 하고 고객들에게 유통 그리고 정비까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마찬가지로 그 실적 개선세에 대해서 의존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유통 마진에 대한 부분들의 회복세가 굉장히 관건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매출보단 다시 영업이익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해외 수입차에 대한 관련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부품 정비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리스라든가 이런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들에서의 그 부담감들을 조금 극복하는 것이 이번 1분기, 2분기에서의 그 실적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이제 장중에 최고가로는 이제 11% 상승을 했었고요.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이제 팬데믹 시점 수준으로 돌아왔다라는 점,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했다라는 점을 좀 보셨을 때는 여전히 소비재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외제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의 소요 부분들 그리고 인구 유동에 대한 확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주 도이치모터스까지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였습니다. 고맙습니다.